이어서 2부 산업혁명의 결과 단원을 선생님이 한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다.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생산 방식이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전환되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량 생산된 상품들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전 세계에 운반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이전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업지대에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로써 유럽 사회는 농촌 중심의 농업사회에서 도시 중심의 산업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 주도 세력으로 성장한 자본가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가 사회의 중요한 집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은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생산자가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경제사상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원하던 자본가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했던 것처럼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와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는 우리 사회 모습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생산 방식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직접 손으로 만들었고 몇몇의 집에 모여서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가족끼리 집 안에서 만드는 간의 수공업 형태로 이제 물건이 생산되었고 이제 교환이라든지 판매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이후에는 어디서 만듭니까? 공장에 모여서 주로 이제 노동자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노동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직접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증기기관이나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전기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계가 물건을 이제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빠르게 생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수단이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이죠. 그전에는 뭐 말이라든지 아니면 바람을 통해서 움직였더라면은 증기기관을 통해서 뭐 차라든지 배가 이제 증기기관의 힘으로 움직이게 되었고 이후에는 이제 비행기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먼 거리를 빠른 시간 안에 교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생활이 풍요로워졌다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주로 도시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즉 유럽 사회는 이제 가장 먼저 도시 중심의 산업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는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 사회를 누가 주도하느냐, 누가 힘을 가지고 있냐라는 사실인데 그전에는 농촌 중심의 사회에서는 땅을 가진 사람, 또 대부분 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귀족 출신이거나 아니면 또 이제 영주죠. 영지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약을 통해서 또 이제 땅을 하사받고 그 토지 영지 안에 살고 있는 이제 농노들이나 아니면 소작농들에게 이제 공모를 받고 그런 식으로 생활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산업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공장, 기계를 가지고 또 돈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와 또 자본가에게 고용돼서 일하는 노동자가 그 사회의 이제 중심 세력이 됩니다. 특히 이제 노동자는 자본가에 비해서 힘이 없는 이제 을의 입장에 처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전 시간에 얘기했었던 뭐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선생님 말이 혹시 기억납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회 구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사회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있냐라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어떤 수준인지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즉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바로 이제 사회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뭐 귀족 혹은 뭐 영주와 뭐 농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땅에 이제 속박되어서 사는 이제 봉건 중심의 사회였더라면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도시 안에서 이제 돈이 있느냐, 돈이 없느냐, 즉 자본가이냐 아니면은 자본가의 아래에서 이제 일을 하는 노동자이냐가 이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이제 구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 안에서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 뭐 지배 계층이 그전에 뭐 귀족, 땅을 가진 사람이었다면은 이제는 돈을 가진 자본가 혹은 또 그 아래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이제 뭐 시험이나 아니면 뭐 학력을 통해서 이제 위로 진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움직여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이제 경제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은 이제 약간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는데 이게 뭐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혹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여기 대해서 막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막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초기의 자본주의의 이론을 이제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제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본주의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이론을 이제 제공했습니다. 정부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은 가장 효과적인,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식을 따라가고 이거는 뭐 굳이 간섭해서 뭐 방해를 할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은 최고의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고, 즉 자유롭게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임해 둬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죠. 그런 사상은 당연히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니까 자본가들이 특히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늘.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낳았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풍요로움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였고, 그 결과 빈부격차가 커졌습니다. 노동자 가족은 가장의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일터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몰려든 탓에 도시는 주택 문제, 위생 문제, 환경 문제 등에 시달렸습니다. 노동자들은 하수도 시설이 없어 악취가 나고 햇볕이 들지 않는 좁고 답답한 뒷골목에서 살아갔습니다.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다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동자들은 점차 자신들의 처지를 자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임금 인상과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산업혁명 이후 사회 문제가 확산되자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였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공장을 비롯한 생산수단을 노동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본가들이 자유롭게 경쟁 활동을 하고 또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의 이제 등골을 빼먹고 그 사람들을 등쳐 먹어야지만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보다 약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덤비니까 더더욱 그런 자신이 이제 막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나오게 되죠.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 풍요로움이 이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본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이제 돈을 투자를 해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지만 그렇게 많은 이익을 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 이익만을 이제 나눠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노동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노동자들은 이제 가족 식구는 많은데 예, 가장 집안의 이제 경제적인 걸 책임지는 이 사람만의 수입만 가지고는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과 또 이제 가정에서 이제 살림을 도맡아 하는 부녀자들까지도 이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제 일자리 찾아서 왔기 때문에 주택은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당연히 이제 서로 이제 주택을 구하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고 뭐 주택 모자라다 보니까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위생 문제, 뭐 하수 처리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고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하수에서 나오는 오폐물 또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들 이런 것 때문에 환경 문제까지도 이제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이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중 하나는 바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죠.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협력 모임, 즉 노동조합을 결성합니다. 우리가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제 노조가 바로 이제 노동조합의 약자라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우리 지금 월급만으로는 살기 어렵다. 임금을 정당하게 대우해 달라라는 것과 지금 우리가 너무 이제 짐승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 우리의 인권도 중요하다. 우리의 지위를 좀 더 높여달라. 이런 노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요구를 하고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일을 하지 않겠다. 즉 파업이라든지 되게 막 대충 일하고 일하는 티만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태만하게 일한다는 태업 이런 것들로 자본가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자, 이런 사회 문제가 일부에서 점점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이제 횟수가 일어나기 시작되자 이런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돈만 벌면 다냐? 우리는 좀 더 이제 인간답게 평등하게 살고 싶다. 자본가들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함께 잘 사는 사회 공동체가 중심인 사회주의의 세계를 만들자라는 사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 마르크스이고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를 막 바꿀 수 있느냐?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생산하는 수단들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회를 건설해야지 우리가 평등하고 또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었죠. 또 이런 주장은 대부분 노동자들이 많은 호응을 하게 되면서 더 여러 나라들에게 급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얼마나 이제 열악한 대우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힘이 없었고,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지만이 우리의 처지를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사회가 좀 더 인권이 이제 존중받고 또 민주적인 사회가 만들어진 이유도 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우리가 산업혁명과 그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산업혁명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